반갑습니다. 오시아주마입니다. 오늘은 교양 마케팅 10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양 마케팅 좋아해 주셔서 교양 마케팅을 한번 쭉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현재 가장 뜨거운 마케팅이지만, 그런데 또 이 인스타그램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고민인데요. 저는 이 해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렇게 흘러왔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원시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대신에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어, 와 팔로우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기업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사진 몇 장 올렸는데 사용자들이 반응을 해, 와 신기한데? 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곳저곳 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막 콕콕콕콕 찔러보면서 간을 보는 거죠. 이때는 뭐 마케팅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해하는 과정, 이것저것 시행착오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업체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한두 곳이 팡팡 터집니다. 보통 터진다라고 하면은 팔로우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거나, 혹은 게시글에 좋아요나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거나, 혹은 DM으로 엄청난 메시지들 막 들어온다, 뭐 이런 경우가 팡 터졌다라는 뜻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 업체가 성공을 탕 하니, 아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 정석이라는 게 생기고요. 많은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이 정석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5개의 컨텐츠를 올리는데 3개는 카드 뉴스로 구성을 하고 2개는 동영상으로 구성을 하고, 이때 카드 뉴스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동영상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시글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만 생산해서는 이 팔로우가 늘어나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시면 MSG를 넣듯이 이벤트도 한번 팡 해볼까? 인스타그램 이벤트 사실 간단하거든요. 리그램을 하라라던가, 아니면 댓글을 달아라던가, 아니면 좋아요를 하라라던가, 아니면 친구를 소환하라라던가, 뭐 이런 간단 이벤트만 하면 됩니다. 기업들도 뭐 부담 없이 간단한 이벤트에 간단한 선물 주고, 뭐 이렇게 기업들도 부담 없고 사용자들도 재밌게 참여하고, 이런 식의 이벤트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때는 기존에 성공했던 기업들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내 브랜드 채널을 재밌게 운영을 하고, 추가로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들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게 1세대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벤트, 일단 요즘 인스타그램 이벤트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벤트 때문에 팔로우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어쩌고 저쩌고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매출이 이렇게 슈잉 올라가나? 매출은 안 오르더라도 게시글의 반응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벤트에 대해서 회의감이 막 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도 아닌데 이 체리피커에게 계속 내 돈들을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굴러가는 거 보니 이 내 채널만 잘 운영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딘가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마케팅이 탄생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요 크게 2가지 마케팅이 유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뷰징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노출로 인기 있는 영역이 어디냐? 맞습니다. 검색 후에 인기 게시글 상단에 노출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좋아요나 댓글 몇 개만 조합을 하면 상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그래 블로그도 상위 노출이 중요하듯이 인스타그램도 인기 게시글 상위 노출이 중요하지 라고 해서 엄청난 어뷰징을 걸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령 계정으로 팔로우를 좀 늘려주고 유령 계정으로 좋아요나 댓글을 늘려주면은 내 게시글이 특정 키워드의 인기 게시글에 상위 노출되면서 조회가 늘어나는 거 보입니다. 또 한편은 기업들이 아무리 글을 써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없더라. 즉 인플루언서들이 야 이거 좋아 라고 이야기하니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어뷰징, 즉 내 브랜드 계정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을 인기 게시글 상단에 띄우는 코고와,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제공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 써보고 좋다 라고
한마디 만들어내기 위해서 체험단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흥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게 인스타그램 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렌드가 또 금방 바뀌잖아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인플루언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과거에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사용자들이 이분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팔로들이 호응해주고 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업들이 자꾸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제공해 줍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 제공을 해주니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는 팬들이 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야? 예전에는 무조건 믿었다면은 저 광고 아니야? 광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꽤 커졌고요. 또 하나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만 쓰려고 하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꼬꼬마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블로그보다 혹은 유튜브보다 훨씬 더 인스타그램은 키우기 쉽기 때문에 수많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체험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08리터 같은 사이트에서 우리 이 제품 리뷰할 테니까 모이세요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서 제품을 체험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스타그램 피드에 특히 여성들의 피드에 엄청나게 많은 체험단 글, 광고성 글들이 막 도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단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또 한편 인스타그램이 과거에는 인기 게시글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대충 좋아요, 댓글, 팔로우만 맞춰주면 됐었는데 아니 이제 게시글의 퀄리티를 따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순위 선정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유령 계정으로 작업했던 것이 다 막히기 시작을 하고요. 잘못 어뷰징 했다가는 섀도우 밴이라고 인기 게시글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슬픈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기 게시글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위험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난리 났죠 이제. 특히 2019년 6월에 이 어뷰징하는 프로그램들 혹은 어뷰징하는 방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단계도 저물고 말았습니다. 3단계가 되자 기업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브랜드 블로그 운영했더니 성과가 떨어졌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고 있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성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인플루언서 마케팅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3단계는요. 이제 인스타그램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나서느냐면요. 일단 게시글의 노출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작성하는 게시글의 노출량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 자연스럽게 광고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의 광고 단가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왕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노출이라도 시키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게시글 잘 쓰고 해시태그 몇 개만 잘 써도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 광고를 꼭 태워야 되더라. 그래서 인스타그램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적인 광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들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한다 보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잘 운영하는 대행사들이 인기가 있게 된 겁니다. 인스타그램도 이제 광고 없이는 운영하기 거의 힘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이 9월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기업들이 운영했던 인플루언서들의 데이터를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고 즉 노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인플루언서들의 컨텐츠를 너희들의 광고 소재로 사용하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수치로 얼마큼 노출이 되었는지 너희 프로필에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해시태그 노출은 얼마나 유입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게 라고 해서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마케팅 성과들을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고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이 마케팅 요 두 축이 현재 인스타그램을 지탱하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곁다리로 그래도 인스타그램 인기라는데 기업 채널로 인스타그램 운영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운영하자니 그것도 좀 지치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요런 분들 때문에 다시 이 브랜드 계정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브랜드 계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광고 대행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는 이렇습니다. 광고를 잘하는 게 중요해졌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지 숫자가 증명해주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쉬운 마음인데 어떻게 브랜드 채널 다시 운영 잘 해볼까? 요런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2단계에서 유행했던 어뷰징은 거의 이제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없어질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과거에 아무나 했던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이제 걸리고 걸려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내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만 남아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광고 비용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으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의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고 기업들의 돈을 쓴 컨텐츠만 넘쳐나지 않을까. 요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인스타그램이 잘 이겨내겠죠. 마지막으로 아직도 인스타그램에 좋은 사진에 해시태그 몇 개 쫙 적으면은 사용자들을 알아서 공유해가고 사용자들이 알아서 팔로우를 해준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있으시다면 꿈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시아줌마입니다. 오늘은 SNS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벤트가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체리피커, 즉 이벤트에서 상품만 따먹고 가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트위터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최근에 유튜브까지 요 SNS들이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이벤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는 것을 잘 찾기도 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벤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스타그램 이벤트 언제 제일 많이 할까요? 인스타그램 이벤트 왜 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널을 막 만들어서 좀 사람들에게 내 채널이 크다,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팔로워도 적고 댓글, 좋아요도 적으면은 이거 좀 사람들에게 나 너무 작게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피드에 나오는 컨텐츠들은 계정과 계정 사이에 팔로워와 팔로워의 관계가 맺어져야, 즉 구독이 되어야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계정에 팔로워가 많다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내 컨텐츠가 노출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기업들이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많이 했던 건 일단은 내가 좀 커 보이기 위한 이유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잠재적으로 노출량을 늘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벤트가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이 인기야 라고 하니 수많은 기업에서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개설을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건 팔로워들이 많이 필요하니 이벤트들을 엄청 많이 했지만 이제 인스타그램 유행이 한 텀, 두 텀이 지나가면서 이미 기업들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팔로워도 많이 늘려봤고 그 중에 성과가 있는 것은 인스타그램 계속 하겠고 성과가 없는 것은 이미 유령 계정이 되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팔로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 이미 많이 확충을 했거나 그 전에 망했거나 이런 상황에 도래돼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를 늘려봤자 노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오가닉 유입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썼을 때 내 팔로워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팔로워가 1000명이라면은 예전에 글 썼을 때는 한 500명, 600명한테 노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400명, 300명, 300명, 200명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기껏 이벤트에서 상품 줘가면서 팔로워를 늘려놨더니 이 팔로워들에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될까 방법을 찾겠죠. 그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혹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브랜드 채널에서 직접 팔로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노출을 시켰는데 이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더라. 모아놨지만 노출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노출시키거나 어차피 체리피커들한테 상품을 주나 어차피 광고를 하나 그 비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체리피커에게 이벤트를 할 바에야 나는 광고를 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내 기업 채널에 아무리 글을 써봤자 성과가 별로 없네. 그럼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 사용해볼까? 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내 채널에서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이벤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제일 핫한 이벤트를 많이 하는 채널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이벤트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부터 기업들까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기업들이 유튜브 채널을 막 만들어내는 빈도가 높고 아직까지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구독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양들이 괜찮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 초기와 비슷한 거죠. 초기에 기업들이 인스타그램 계정 막 만들고 노출량 확보하기 위해서 팔로우 막 늘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현재까지는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기업들이 막 채널을 만들고 있는 과정과 그리고 오가닉 유입이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참여한다면은 유튜브 쪽에서 이벤트를 찾아보시면 당첨 확률도 더 높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모든 SNS가 그렇듯이 오가닉 유입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보십시오. 거의 뭐 이제 페이스북은 광고 아니면 뭐 마케팅의 의미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유튜브도 시간의 문제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인스타그램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의 이벤트들이 줄어들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교양 마케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양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전문 제작 업체한테 맡긴다거나 혹은 굉장히 웹 코딩 혹은 웹 서비스에 대한 사이트 구축에 대한 엄청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야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도 저절로 발전하게 되고요. 저같이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가? 난 홈페이지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데 만들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지식의 차이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쓰고 블로그나 카페에 HTML 코드를 넣는 뭐 그런 정도의 지식과 그리고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편하게 만드시겠지만 저처럼 디자인적인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또 여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또 이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이걸 홈페이지에 넣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 홈페이지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까 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족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의 모두라고 하는 사이트, 제가 지난번에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라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도메인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네이버에서 서비스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고, 네이버에서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뭐 나름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작은 업체들, 뭐 저같이 조그만한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적합할 수도 있어요. 동네에 인테리어 업체를 하신다는 분이라던가, 동네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동네에 공방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규모가 있어 보이기를 원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쇼핑몰 결제가 되기를 원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네이버 모두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모두가 뭐 사실 좀 이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짜다 이러면 네이버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네이버 모두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뒤에서 말하는 세 가지 서비스를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두 번째 사족,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 나는 독특한 쇼핑몰보다 대부분의 쇼핑몰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편리한 쇼핑몰을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페24나 가비아나 메이크샵이나 고도몰이나 이렇게 쇼핑몰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스마트 스토어,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 주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쇼핑몰의 경우는 기존의 쇼핑몰 솔루션들을 제공해주는 그 업체, 그리고 네이버 노출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모두보다는 좀 더 예쁘고 기능이 좀 많고 그러나 쇼핑몰은 아닌 그런 분들을 위한 홈페이지 만들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윅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윅스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듯이 홈페이지도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그런 홈페이지이고요.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이것저것 강의를 해보고 또 소개시켜 드리면은 윅스 좋아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가격도 99불짜리 요금제를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정도 만들 실력이면 쉽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좀 느려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만든 업체고요. 주로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만들고 글씨를 가지고 와서 입력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시스템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지 약간 만드는 과정도 약간 느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웹사이트가 로딩되는 그 시간이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홈페이지가 뭔가 뜨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윅스가 답답함을 준다, 고구마 3개 먹은 느낌 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디자인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미국 틱 혹은 유럽 틱, 뭔가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이런 느낌들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국에서 예뻐 보이는 홈페이지를 만들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그인, 로그아웃, 한국형 게시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딱 정형화된 홈페이지에 글을 잘 안 쓴다 이런 상관이 없는데, 홈페이지에 계속 글을 올린다 이런 분들은 윅스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윅스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만들 수 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그리고 다양한 템플릿을 주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대충 만들어도 된다 라는 게 장점이고요. 반면에 단점은 느리다, 디자인이 약간 우리나라 정서랑 약간 좀 이질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로그인, 로그아웃, 게시판 등등등등 한국형 서비스들이 윅스에는 잘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 서비스는 아임웹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도 요 아임웹에 대해서 한번 강의도 찍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임웹은 일단 약간 윅스의 장점들을 가지고 와서 한국화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윅스보다는 만드는 자유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비교적 쉽게 홈페이지를 이렇게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다양한 껍데기, 즉 템플릿들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이미지
이미지나 글씨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슉슉슉 잡아놓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짠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윅스보다는 자유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템플릿에만 잘 맞추면은 생각보다 예쁜 디자인이 된다라는 것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맵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형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네이버 로그인, 구글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트위터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대부분의 한국에서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한국에서 뭔가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법적인 조치들, 약관, 회원 가입 조건 뭐 이런 것들도 다 틀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쇼핑몰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드 결제, 피지사 연동 뭐 등등등등도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윅스에서는 안 됐던 한국형 게시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관련 업데이트들이 윅스보다는 약간 좀 빠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맵은 윅스의 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일부 가지고 온 다음에 다양한 한국형 서비스들로 막 포장을 한 이런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홈페이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직접 만들어 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맵을 사용하셔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속도도 윅스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다만 홈페이지 템플릿이 아직 윅스만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홈페이지를 이쁘게 만들고자 한다면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도면이 윅스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시긴 할 건데 뭐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맵은 계속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 제가 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오신의 학교를 만들었던 이 워드프레스입니다. 워드프레스가 나온 지 꽤 됐죠.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처음 나오고 약간 유행을 타면서 뭔가 내가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줬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워드프레스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뭐 윅스라던가 아이맵 같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워드프레스 관련돼서 강의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보고 뭐 직접 어떻게 해보자, 직접 뭘 한다라는 건 워드프레스 이런 컨셉으로 강의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강의를 듣고 뭐 한 3-4시간 정도 강의를 듣겠죠. 그런 강의를 듣고 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만큼 워드프레스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배우러 가보면 복잡해요. 워드프레스는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드시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꽤 어렵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저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윅스나 아이맵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PHP 그리고 디자인, CSS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드프레스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간단히 만들겠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되 업체한테 맡기는 게 예쁜 홈페이지를 뽑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워드프레스 어렵습니다. 워드프레스로 뭔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윅스, 아이맵, 워드프레스 이렇게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뭐 식스샵이라던가 제가 모르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는 거 가능하고요. 비용 역시도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만 내셔도 충분히 좋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드신다 라고 하신다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교양,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영상을 딱 보시면은 제가 엄청 화려한 영상미를 뽐내는 유튜버는 아닌지 아실 겁니다. 그냥 제 코가 석자라고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하고 노출시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그러나 유튜브를 운영한 지 3년
10년이 넘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유튜버의 선배, 유튜버의 삼촌, 유튜버의 옆집 아저씨가 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건 카메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카메라인데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는 사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찍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요것도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뭐 나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아우 눈살이 찌푸려진다 뭐 그러진 않잖아요. 나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매끄러운 영상을 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삼각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세울 수 있는 요 삼각대 요거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이크, 요놈입니다. 요놈. 일단 마이크가 없이 촬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소리가 벽을 치고 다시 막 들어와서 엄청 웅웅거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리고 거리도 지금 한 50에서 60c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울린 소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화면은 좀 지지직거리고 뿌예도 용서가 가지만 소리까지 뿌여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깨끗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마이크가 필요한데요. 나는 한 푼 더 쓰기 싫다 이런 분들은 핸드폰을 살 때 주는 이어셋 있잖아요. 이 이어셋을 사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애플에서 주는 이어팟을 최근까지 사용했었는데요. 꽤 괜찮더라고요. 핸드폰 살 때 주는 그 번들 이어폰의 마이크가 기대 안 했는데 꽤 좋은 음질로 녹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한 푼 더 쓰기 싫다 이런 분들은 쓰셔도 이어셋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중에 그래도 마이크 하나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뭐 무선 마이크니 뭐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초반에는 요런 마이크 쓰세요. 요런 마이크. 요거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면은 스마트폰 핀 마이크라고 하면은 네이버에 엄청 나오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되고 제가 쓰고 있는 건 슈어의 제품인데요. 한 88,000원 정도 줬어요. 음질이 엄청 좋을 줄 알고 썼는데 음질이 괜찮긴 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2만원짜리대의 스마트폰 핀 마이크를 사용해봤는데 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취향이지만 꼭 마이크는 가지고 있어야 소리가 깨끗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요 마이크도 슈어 마이크인데요. 요거는 그냥 개인 취향으로 좀 이뻐 보일까봐 산 건데 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뻐 보이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면 계속 요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은 들어요. 여튼 어떤 종류인지는 상관이 없지만 꼭 마이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조명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조명이 없었어요. 조명이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만에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유튜버 조명이라고 쳐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적절한 거 쓰시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조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조명을 꺼 볼까요? 보시면 뒤에 그림자도 생기고요. 얼굴이 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불쌍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목 주위에 그림자도 생기고 좀 어설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명을 딱 켜잖아요? 별 차이 없나요? 여튼 조명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좋고요. 뭐 사실 저는 얼굴로 먹고 사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얼굴로 매력적인 마스크의 소유자분들은 자신의 얼굴을 뽐내야 되는데 이때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동영상 편집 시에 이렇게 필터도 입히고 할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은 최소한 한 개는 있으셔야 된다. 그런데 많으면 더 좋다. 그리고 마스크가 좋으신 분들은 더 써라.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실내에서 샬라샬라 얘기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삼각대, 마이크, 조명 요거만 있으시면은 유튜브 세트 완성입니다. 야외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명 글쎄요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낮에 찍으면은 자연 조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조명 안 써도 됩니다. 삼각대 이렇게 고정돼서 촬영하지 않으실 거면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뭐 이렇게 들고 있어도 뭐 찍을만 하니까 마이크는 꼭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있더라도 특히 바깥에
바깥에는 외부 소리가 더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리 따로 녹음하고 영상 따로 녹음해서 이렇게 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뭔가 촬영하신다, 스마트폰이랑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짐벌입니다. 짐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요. 제가 간혹 유튜브 강의 가서 짐벌 얘기하면 우와 신기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내가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막 떨리면 화면이 막 흔들거리잖아요. 이 짐벌은 스마트폰의 수평을 유지해 줍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거리더라도 화면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짐벌을 들고 바깥으로 돌아다녀도 화면이 흔들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벌을 꼭 구매해 주시는 거, 바깥에서 뭔가 촬영하시는 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필수고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필수고요. 여튼 짐벌은 외부 촬영을 하실 때 꼭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지윤택의 짐벌이 유명하고요. DJI의 오스모 모바일도 유명합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좀 특이한 거 사고 싶어가지고 요거 구매했습니다. 요게 DJI의 오스모 포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카메라에 짐벌이 달려 있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넣게 되면은 와, 로봇 같지 않나요? 이게 슉슉슉슉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한번 화면을 뒤집어 볼게요. 짠, 뒤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도 조그만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카메라가 수평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막 이렇게 흔들면 안 되지만 약간의 손 흔들림은 하더라도 카메라가 수평을 보이고 있어서 화면 흔들림이 좀 적다라는 거고요. 저는 큰 짐벌도 좋은데 가볍게 갖고 다니면서 찍으려고 이런 짐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스모 포켓 되게 마음에 들고 좋고요. 즐겨 사용하고 있고요. 뭐 실내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이폰 11을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그 전에 이런 형식으로 찍었던 대부분의 영상은 얘로 찍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단점이 화각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좀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뻗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외에서 찍으시는 분들은 짐벌 꼭 있으셔야 되고요. 마이크 있으셔야 되고요. 뭐 카메라는 기본이겠죠. 요 정도만 갖추고 있으시면은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필수 준비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집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제 영상은 보시면 별로 편집이 없어요. 컷 편집이라고 해서 이 컷만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집을 잘하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막 가시면은 키네마스터로 편집하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고 키네마스터로 편집하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한계가 있어요. 그냥 취미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겠다,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한다, 약간 더 확장하면은 핸드폰 앱에서 동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걸 막 열심히 한다, 좋긴 한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장시간 편집하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눈이 빠져요. 최소한 아예 모바일 기기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아이패드 정도의 화면은 있어야 좀 눈이 덜 필요하고 좀 디테일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은 PC 혹은 맥, 즉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프리미어를 사용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파이널 컷을 사용할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파이널 컷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이패드로 루마 퓨전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뭔가 본격적인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키네마스터 이런 거 배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 물론 키네마스터로 잘 편집하셔서 유튜브 막 키우시는 분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요 두 가지가 아마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배워야 될 프로그램일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더라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진짜 영상에 대한 감각도 없고요. 편집하는 거 하나도 모르고 다 인터넷을 뒤져봐서 검색을 했는데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있더라고요. 프리미어보다는 파이널 컷이 훨씬 더 편리하게 편집을 할 수 있더라. 어떤 점이냐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좀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덜 해도 이런 효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좀 편의성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애프터 임팩트라던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프리미어를 꼭 쓰셔야겠지만 그냥 저처럼 대충 편집하시고 대충 쓰는 데는 파이널 컷만큼 괜찮은 것도 없더라. 요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카메라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사용해 주시고요. 실내에서 찍으시는 분들은 마이크, 스마트폰용 핀 마이크라고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명, 여러분들의 얼굴은 소중하니까 불쌍하게 보이면 안 되겠죠.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실외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스마트폰에 마이크에 그리고 짐벌은 꼭 필수품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편집할 때는 물론 스마트폰용 앱이 엄청나게 많고 편리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컴퓨터로 편집하시는 유튜버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교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샤즈마입니다. 오늘은 교양 마케팅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마케팅을 한다, 특히 쇼핑몰 마케팅을 한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요런 아이템 좋아, 혹은 중국에서 요런 아이템 떼왔어, 그래서 요걸 한번 고객들의 반응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지 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쇼핑몰 내가 직접 뚝딱뚝딱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약간 들어가게 되고요. 피지사라던가 이런 거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제품이 잘 나가면 다행이지만 잘 안 나가, 이렇게 되면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만드는 것 자체 공짜고요. 피지는 네이버 피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피지사에 대한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도 비교적 노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오케이 계속 하시면 되고, 혹은 진짜 자체 쇼핑몰을 만드셔도 되지만 설령 망한다고 하더라도 쇼핑몰에 대한 손해는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직장인 투잡으로서 이 스마트 스토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쉽게 뭔가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큰 장점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큰 기업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조차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에서 쇼핑 쪽을 강화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오픈 마켓이 아니면 노출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하는 다양한 쇼핑 관련 이벤트에도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면 거기 끼어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쇼핑몰로 할 수 없는 마케팅을 스마트 스토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한국에서 특히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는 크고 작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 스토어의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 장점부터 가볼게요.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물건이 실제 팔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내야 될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실제 물건이 팔리면은 네이버에서 거기서 일정 수수료를 떼가는 거고요. 그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별도의 비용을 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검색 등록이라던가 네이버 쇼핑 등록이라던가 네이버의 다양한 영역에 여러분들의 스마트 스토어가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쇼핑몰이 노출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 특히 네이버 서비스와의 어떤 궁합이 스마트 스토어는 찰떡궁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을 업로드하고 관리자 탭에서 제품을 관리하고 이런 대부분의 과정들이 되게 심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쇼핑몰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해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들을 진행해 주면서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그 자체에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네이버가 지금 쇼핑 쪽 혹은 핀테크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게 네이버 페이하고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랑 스마트 스토어가 같은 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점을 한번 가볼게요.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고객의 DB를 내 맘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오신의 학교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내 고객들에게 문자 보내고 내 거 다시 사러 오세요. 내 거 문자 보내고 나 이런 신제품 나왔어 이렇게 하는 이 고객의 DB를 사용하는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고객의 제품을 발송을 하더라도 이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마케팅을 또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또 나왔으니까 내 거 또 사세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톡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전체 메시지를 평 쏠 수도 있고요. 네이버에서 단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이 구매했던 스마트 스토어를 자주 노출시켜 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는 문자 평 쓰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평 쓰고 이거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제품을 많이 팔았지만 그 고객의 DB는 내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 잡은 물고기를 위한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애써 모은 이 고객들의 DB는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검색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만 여기 핵심은 상위 노출이거든요. 블로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상위 노출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도 상위 노출이 된 스토어에서 매출과 상위 노출이 안 된 스토어의 매출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특정 키워드에 내 제품이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주객이 바뀌어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상위에 노출이 되느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 혹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검색 노출 이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 노출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검색 노출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검색 알고리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껍데기들이 다 비슷하더라. 물론 네이버에서는 나름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몇 개 안 되는 그 템플릿을 수많은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봤네? 저기서도 봤네? 여기서 봤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통일된 UI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뭔가 남들에게 좀 특이하게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한다 혹은 새로운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해 보려고 한다 라고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고객 DB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에 운영하시다가 후에는 꼭 자체 쇼핑몰을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만들기 쉽고 운영하기 쉽고 네이버 검색 노출이 비교적 잘 되는 장점들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장점들 때문에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붙는 그런 뜨거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검색 노출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제품을 어떻게 잘 파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면 검색 노출시키느냐에 늪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참고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교양 마케팅, 어뷰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뷰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뉴스 기사나 이런 곳에서 어뷰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뜻은 다양하겠지만 온라인 마케팅으로 그것을 한정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뷰징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뷰징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알고리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노출량을 많이 늘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블로그, 예전에는 블로그 본문 안에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면 노출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홍대 맛집이라고 하면은 블로그 본문 안에 홍대 맛집, 홍대 맛집, 홍대 맛집을 막 20개, 30개씩 넣는 거예요. 그런데 홍대 맛집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작업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탕 쳐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문에 보이게 홍대 맛집을 혹은 흰색으로 가려서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HTML 코드를 활용해서 본문 안에 숨겨놓습니다. 이걸 히든 태그라고 예전에 불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노출이 또 잘 되었어요. 그런데 네이버가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탕 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상위에 노출된 글들을 막 봤더니 댓글이랑 좋아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네 라고 하고 댓글과 좋아요를 가짜로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야, 이거 댓글 좋아요 자금한 거네 라고 하고 탕 쳐냅니다. 그러니까 또 마케터들이 네이버가 모르게 댓글과 좋아요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는 한편, 사람들이 실제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이렇게 검색을 하고 블로그에 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읽은 것처럼 네이버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네이버가 또 한동안 속고 있다가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하고 또 잡아내고, 또 마케터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잡아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네이버가 이미 구축을 해 있던 노출 알고리즘의 빈틈을 마케터가 파고들고, 뚫리면 네이버가 막고 또 파고들고, 뚫리면 막고 또 파고들고, 이게 반복이 된다 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안 그랬을까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은 팔로우를 해야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위 노출이라던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네이버와 좀 비슷한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인기 게시물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키워드, 예를 들면 홍대 맛집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인기 게시글 상단에 뜬 이미지나 동영상을 사람들이 또 클릭을 해서 보고 또 클릭을 해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네이버의 키워드를 검색해서 상위에 노출시킨 것과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인기 게시물 상위에 노출시킨 것과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처음에는 본문 해시태그를 막 넣어서 운영했더니 됐었는데 인스타그램이 이제 해시태그를 무분별하게 많이 넣는 건 의미가 없다, 탁 막았어요. 그래서 마케터들이 또 빈 곳을 찾아보니까 게시글에 좋아요, 댓글 이런 게 많은 게 노출량이 많더라. 그걸 막 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보니까 야, 이거 왜 한국인데 파키스탄에서 좋아요를 달았지? 왜 한국인데 필리핀에서 좋아요를 달았지? 한국인인데 필리핀에서 달거나 파키스탄에 단 거 다 없애! 두루룩 바뀝니다. 또 사람들이 그럼 한국인 계정을 붙여야지 라고 하니 인스타그램에 봤더니 한국인 계정이긴 한데 자기는 게시글 하나도 안 올려놓고 좋아요만 막 5,000개씩 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만 막 5,000개씩 달고 있는 거예요. 너 이상한데? 이런 계정 쳐내고, 또 마케터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인스타그램 또 막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마케터들이 빈 곳을 뚫고 인스타그램 막으면 뚫고 막으면 뚫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공지가 떴더라고요. 계정 중에 부적절한 계정들, 유령 계정들 이런 것들은 내가 촥 날릴 거야. 그래서 네 구독자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고요. 저는 일부러 늘리진 않았지만
저한테도 구독자가 감소하는 이런 영향들이 존재했습니다. 유튜브도 조회수를 일부러 늘리기 위한 이런 서비스들이 뭐 생각보다 많은데요. 유튜브는 막고 마케터는 뚫고, 유튜브는 막고 뚫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블로그는 상위 노출 잘 시켜야 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많고 인기 게시글에 상위에 잘 노출시켜야 되고, 유튜브는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마케팅 본연의 임무가 단순히 이렇게 노출량을 늘린다거나, 상위에 노출이 된다거나, 좋아요 개수가 많다거나, 조회수가 많다거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우리가 그 무서워하는 AI,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빨리 맞고 있어요. 예전에는 알고리즘 업데이트하는 주기가 길었다면은 지금은 올리면 맞고 올리면 맞고, 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어뷰징을 할 때 이 빈틈 찾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설령 뚫었다고 해도 금방 막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의 큰 방향은 이런 어뷰징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 네이버에서 댓글 몇 개 단다고, 공감 몇 개 단다고, 혹은 본문에 키워드 많이 단다고 노출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스타그램 단순히 좋아요 많고 댓글 많고 게시글 자주 작성하고 해시태그 많이 포함한다고 노출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뷰징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은 나날이 적어지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뷰징이 점점 줄어가는 대신 어떤 영역이 커지느냐? 슬프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를 잘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제가 여기 시도라고 한 게 그냥 내가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팡 뜨진 않겠죠. 하지만 계속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고요. 이 시도만 하다가 마케팅이 끝날 수 있으니 내가 만든 좋은 컨텐츠를 당장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맞습니다. 광고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블로그 영역 안에 광고가 들어가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당연히 광고가 있지만 얼마 전에 발표로는 인기 게시글에도 이제 광고를 넣는다라고 하고요. 유튜브는 여전히 영상 앞과 검색에서 광고가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꼼수를 잘 사용하기보다는 컨텐츠에 적절한 광고를 붙이는 것, 이것이 플랫폼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마케팅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족 하나 달겠습니다. 인기 게시물의 상위 노출, 블로그의 상위 노출, 혹은 유튜브의 조회수 늘리는 거, 왠지 내가 배워놓으면 무료로, 공짜로 훨씬 더 광고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어뷰징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나 어뷰징을 하는 거나 비용이 비슷할 수 있다. 오히려 어뷰징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뷰징 나쁘고 광고 상품 좋다, 혹은 어뷰징이 최고고 광고 상품은 무조건 별로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잘 섞어야 되고요. 이때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이게 마케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양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이런 화면 구성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 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1인 기업이고요. 사실 기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1인이 장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미지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저 포토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포토샵을 해도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만들면 자꾸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외주를 맡겼는데 외주가 또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주로 제가 외주를 알아봤던 곳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여기 디자인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정말 가격 대비해서 뭐 괜찮은 분들도 물론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기업인데 이걸 다 외주로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그냥 만들어도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걸 지원해주는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한번 제작을 해봤지만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영상들이 디자이너가 포토샵으로 다 만든 영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 쉽게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망고보드라고 검색하면 사이트 나오고요. 일단 요금제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의 1개월이거나 3년이거나 요거 제일 많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결정하기 전에 금액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한번 써보셔야겠죠. 그래서 무료 사용자도 기능들은 다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자로 먼저 로그인만 하셔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기능들을 무료 사용자로 써보시고 괜찮으면 일반으로 이동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의 작업에 들어가면 제가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고 또 앞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저는 여기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템플릿 제작을 클릭을 하면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 템플릿인데요. 여기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인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일단 SNS 여기 누르면 이미지들 요런 거 있죠. 저 요놈이 더하기를 눌러서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또 눌러서 요렇게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연초 정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햇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태양 이렇게 검색하면 요소들 여러가지 나오는데 요중에 태양 요거 괜찮네요. 요거 클릭을 해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기존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요 카드 뉴스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카드 뉴스 또 더하기 눌러서 적절하게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알레르기, 비염, 합병증, 코막힘 증상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사용하는 이미지 제가 만들어 썼고요. 요거는 좀 글씨 많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공진단에 대해서 요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폰트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망고보드에서 다 제공해주는 이런 폰트로 작성을 했어요. 괜찮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벤트 홍보 페이지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벤트 문구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씩 바꾸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요 망고 마켓을 오시 마켓 나는 생지가 싫은데 라고 하면 생지를 지우고 고양이 요소에 들어가서 원하는 고양이 모양을 요거 괜찮네요. 자, 요 놈을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 망고보드에 있는 저작권들은 여러분들이 유료 사용권을 구매하면서 다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다 마음대로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 할인 5,000원 너무 많은데 그래서 3,000원만 줄게. 신규는 5,000원만 줄 거야. 요렇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 망고넷 요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웬만한 문구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품과 관련도가 높은 이런 템플릿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아시는 분 중에 미용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하시거든요. 이때 이걸로 예쁘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됩니다. 배너, 세로 배너, 오프라인에서 하는 요 배너, 현수막 대박이지 않나요? 현수막도 됩니다. 그리고 로고도 됩니다. 요런 거 진짜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제 유튜브 썸네일의 대부분은 요 놈을 갖다가 쓰고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트렌디하게 계속 썸네일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바꾸시면 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인공적인 느낌은 납니다만은 저같이 대충대충 빨리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에게는 좋겠죠. 유튜브 썸네일도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망고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가지 이미지를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대충대충 빨리빨리
노출시켜서 성과 보고 또 수정해서 성과 보고 요렇게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다. 물론 내가 다 해도 되지만 저는 혼자 장사하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동영상인데요. 일단 화면의 크기를 600 곱하기 600으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검색에서 저는 사람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동영상 클립을 해서 자, 이 중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번 키스 좋네요. 자, 요렇게 해서 크기를 요렇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문구 하나 넣어 볼게요. 텍스트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놔서 내가 갖다 쓰면 됩니다. 제가 이거 포토샵을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 못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요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요거 괜찮네요. 짠. 자, 크기 좀 줄이고 요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요렇게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 버튼 있죠. 이거 눌러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재밌죠?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카드 뉴스나 이미지 만드시면 JPG, PNG로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동영상, 저는 동영상으로 할 예정인데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보면 네, 요렇게 나옵니다. 이것에서 길이라던가 적당한 거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할게요. 자, 다운로드,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정지된 이미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망고보드에서 동영상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쉽게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이런 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로 누키 따는 서비스인데요. 저 혼자 하려고 하니 이 누키 따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비스 사용하시면은 괜찮게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업로드 이미지, 저는 요 이미지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업로딩이 되고 분석을 하고 요렇게 따집니다. 물론 유료는 돈을 내야 됩니다. 유무료의 차이는 진짜 이 리얼 사이즈 풀 이미지는 돈을 내야 되고요. 프리뷰 이미지라고 한 10분의 1까지는 아니고 스케일을 줄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엄청 큰 이미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풀 이미지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망고 보드에서 이렇게 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넣고 텍스트에 핵심 마케팅 넘버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요즘에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돕는, 망고보드 이외에도 디자인을 돕는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만 잘만 쓰셔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디자인들이 디자이너가 고민을 해서 포토샵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이런 서비스 쓰시면 굉장히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 드리면서 쉽게 재밌게 마케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시 아줌마입니다. 오늘 교양 마케팅 동영상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동영상 멋지게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 우와, 저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자막도 그냥 순수한 글씨밖에 안 들어가고 효과도 퓨퓨퓨퓨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난 왜 이렇게 동영상이 이쁘게 안 되지? 이쁜 효과를 못 넣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프터 임팩트, 에펙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프터 임팩트는 영상의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강의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재밌는 효과들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애프터 임팩트를 뭐 잘 쓰지도 못하지만 이 배우더라도 그 느낌이 없어요. 저는 디자인은 이번 생애에서 망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혹은 너무 바빠서 이 프로그램을 배우기가 불가능해, 그냥 있는 거 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택하는 방식은 템플릿, 즉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구매해서 내 영상에 쓰는 건데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이 엠바토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에 보면 애프터 임팩트, 프리미어 프로, 애플 모션 뭐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 애플이니까 애플의 타이틀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이런 효과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는 15달러도 있고요. 비싸게는 30 몇 달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 팩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맞게끔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맞게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얘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목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하시겠죠. 타이틀에 들어가서 베이직 타이틀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오씨 아줌마 이렇게 해서 글씨도 이렇게 늘리고 문구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요렇게 했는데 물론 이걸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얘를 좀 꾸몄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영상이 순수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다운을 받았던 서비스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여기에 돈을 좀 썼거든요. 일단 제가 구매한 서비스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TYP 타이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템플릿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요런 느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좋으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 보시면 플레이를 해보면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수정을 해서 자 요렇게 넣게 되면은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런 효과들을 바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좋죠. 리플 타이틀 모션이라고 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적용을 이렇게 시켰는데요. 플레이 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를 오씨 아줌마 이렇게 놓고 위치도 약간 땡겨보고 그리고 글씨 폰트도 을지로치로 바꾸면 그리고 이미지에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효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도 되지만 그건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글쎄요 제가 20대였으면은 뭐 만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40대로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저의 시간 소중하니까 대충 빨리빨리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고 싶은데 요때 약간의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템플릿은 쉽게 구매하시면 다양한 효과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효과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막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서비스는 밴믹스 혹은 뱁션 요 두 가지 서비스인데요. 뭐 같은 회사예요. 밴믹스는 동영상 편집 기능도 있는데 사실 뭐 좀 구려요. 다만 자막은 괜찮고요. 자막만 쓰겠다라고 하시면 요 뱁션이라는 서비스 괜찮은데요. 일단 뭐 요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데 뭐 글씨 넣어도 되는데 예능에 들어간 요런 글씨 넣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뱁션을 사용해 주시면 뱁션 혹은 밴믹스에 보시면 다양한 폰트들이 있어요. 요즘 크리스마스니까 요렇게 넣게 되면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를 메리 아플 오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영상에 자막을 쉽게 입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자이크 넣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쉽게 여러분들의 영상을 꾸밀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약간의 비용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엄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약간 있어요. 저는 63만원짜리 쓰고 있는데요. 제 영상 꼬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 같은 영상에서도 외주가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처리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요 영상도 그냥 편집기에서 만들면 그냥 순수한 자막만 나오는데 요렇게 밴믹스를 통해서 자막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간단하게 쉽게 그리고 약간 고풍스럽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센스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 같은 1인 기업 혹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서 직접 원리를 파악해서 지금 다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맞습니다. 가장 적절한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퍼포먼스,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동영상의 다양한 템플릿들도 그럴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혹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보는 재밌는 영상들, 재밌는 효과들 다 그 사람이 만들었느냐? 아니다.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들도 돈만 적절하게 내면은 다양한 효과들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교양 마케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씨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교양 마케팅, 바로 이 블로그 마케팅의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는 한 온라인 교육원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이 교육원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 교육원과 다른 아이템이라던가 혹은 쇼핑몰이라던가 혹은 오프라인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뭐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지만 경향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교양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마케팅 성과들을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 블로그 마케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근 저에게 이 블로그 마케팅 성과가 어떤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용어를 쫙 정리하고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이탈률,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무료 상담 신청을 하거나 혹은 전화를 하거나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사용자가 내 홈페이지에 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스크롤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체류 시간, 이 홈페이지에 얼만큼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고요.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담률인데요. 방문자 대비해서 몇 건의 상담을 남겼냐, 이것을 궁금해 하는 거고요. 전문 용어로는 컨버전, 전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상담률 역시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블로그 마케팅의 특징이 뭐냐면 저 같은 사용자가 고민을 하다가 사회복지사 2급을 쳐야겠다 라고 하고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훑어보다가 왠지 이 썸네일과 이 제목과 이 요약이 땡기네, 그리고 클릭을 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읽다가 블로그 본문 안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문의를 남기면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을 궁금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2급을 검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극히 드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궁금한 사람이 검색하고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 영역에서 제목도 대충 보고 썸네일도 대충 보고 요약도 대충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클릭을 합니다. 물론 상위에 있는 컨텐츠를 클릭 많이 하지만 그래도 상위에 컨텐츠가 있지만 제목과 이미지 요약이 이상하면 클릭할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클릭을 짠 이렇게 해서 게시글을 주르르 읽다가 맨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기 때문에 방문자의 질, 즉 이 방문자가 구매할 확률이 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여기 평균입니다. 평균. 요 평균은 홈페이지의 평균 수치입니다. 이탈률.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이 홈페이지는 약 57%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도 꽤 낮은 편이에요. 이 홈페이지의 방문자의 질은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블로그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탈률은 얼마인가요? 20%입니다. 20%.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와 SMS 문자를 적었는데요. 74%, 91%. 인스타그램과 문자에 비해서 블로그의 이탈률의 퍼센테이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회복지사 2급을 검색해서 게시글을 이렇게 읽다가 요거 괜찮네 라고 해서 얘를 클릭을
클릭을 해서 게시글을 쭉 보다가 맨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뭔가 클릭을 이어서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탈이 아니라는 거. 홈페이지에 뭔가 유의미한 행위들을 한다는 거. 그러니 체류 시간도 길고요. 평균보다 훨씬 더 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문자보다 체류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문자가 훨씬 더 이곳에 오래 머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상담률은 평균이 13%, 평균도 꽤 높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이 가장 좋더라. 19.85 정도면 10명 중에 2명이 상담을 남기니까 이 업체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 블로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종과 아이템과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혹은 내 홈페이지의 구성이 어떠냐 물론 여러가지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히 이탈률, 체류시간, 상담률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고객들이 고민하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질이 좋더라.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 훨씬 더 많은 상담을 얻기 위해서 좋더라. 자, 그런데 관건이 있습니다. 어떤 관건이냐?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비용을 쓰느냐? 그 비용 대비 블로그가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채널들이 더 효과가 있느냐? 요거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요 얘기는 다음에 계속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케팅 교양. 오늘도 요런 화면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상담하는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전에 온라인 상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담하면 또 유명한 것이 보험 쪽이다 보니까 보험 쪽에 업체 한 곳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요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네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전화할게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복잡한 상담 폼도 있지만 비교적 이렇게 간단한 상담 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마케팅은 이렇게 네 정보를 입력해 그럼 내가 전해줄게 요런 게 하나 있었고요. 광고로 엄청 유명한 평강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에서 내가 궁금한 거 있어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전화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네가 바로 전화해 라고 하는 요런 상담 방식도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네가 궁금한 걸 남기면 내가 전화를 해줄게 요런 거 한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궁금하면 네가 직접 전화해 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뚜렷하게 고객의 문의를 받는 부분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상담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런 상담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채팅 상담입니다. 제가 쿠팡에 들어갔는데요 뭐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상담하기가 있고요. 클릭을 하면 너 전화할 거냐 상담할 거냐. 그런데 보통 쇼핑은 저는 회사에서 몰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대1 상담. 그리고 여기서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인공지능으로 광고를 하는 이 아드리엘, 요 아드리엘 같은 경우도 문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측 하단을 보시면 채팅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실제로 질문 답변을 해봤는데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캡처할 수 있어가지고 직장인인 저에게 굉장히 쉽게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IMWeb이라는 업체 역시도 물론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도 되지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유료 강의 사이트인 오신의 학교에도 물론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문의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채팅 누르셔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저도 대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환경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시대에서는 전화해도 좋고 온라인 상담을 남겨도 되지만 내가 궁금한 걸 텍스트로 묻고 바로 텍스트로 답변 받고 또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이런
채팅 방법의 상담이 대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상담을 받는다거나 전화를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빠르게 응대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여러 사람을 응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물론 조금 나이가 있는 고객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20대, 30대의 경우는 뭐 전혀 무리 없이 쉽게 상담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온라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